최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 압력으로 특허권을 포기했던 발명가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독재 정권이기도 하고 아직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시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기사를 보는데 단순히 특허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허 포기 강요를 넘어서 발명자, 특허권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했고 심지어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발명자에게 특허를 내준 특허청 공무원들은 전부 해고를 했고 양심적인 행동을 했던 법원 판사에게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만지키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개인을 납치하고 협박, 폭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50년 전에는 많이 있었죠. 특허와 관련해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 국가의 힘을 악용해서 한 발명가 특허권자의 인생을 괴롭힌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1940년 일제강점기 시대 경남 출신의 20대 청년이었던 신경식님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1959년에 한국에서 한국-일본 무역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수출 1위 제품이 가발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홀치기 제품이라고 해서 직물의 염색법 중에 하나인데 천을 실로 묶어서 이 묶여진 부분만 빼고 염색을 하는 건데 그때는 홀치기 염색한 기모노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신경식님은 새로운 홀치기 기술을 개발했는데 요코비기 기존 홀치기 기모노보다 입체감이 있어서 일본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전쟁이 막 끝나고 농업이 대부분이었던 가난한 나라였고 이걸로 어려운 농민들을 홀치기 기술자로 양성을 하면 농민들도 부유해지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전 재산인 1억 3천만 원 정도를 이 홀치기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도 큰돈이죠. 50년 전이면 인생을 바친 거예요. 기술자도 교육을 시켜서 8,000명 정도 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1965년 홀치기 신기술인 교결포라는 발명 명칭으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경식님의 새로운 홀치기 제품이 잘 나가니까 다른 업체들이 베끼기 시작합니다. 인력들도 빼가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스타트업이 잘 돼가면 대기업에서 베끼거나 기술자 데리고 가거나 신경식님에게는 특허가 있으니까 모방업체들에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업체들이 반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이랑 비슷해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행사를 하면 상대방은 특허권 침해 아니라고 하면서 동시에 특허 자체를 없애려고 하죠. 무효 심판을 해서. 이 특허 분쟁이 5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특허권은 유효하고 특허 침해 맞으니까 손해배상해라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1972년 5월 18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모방업체 26개 회사는 특허권자 신경식님에게 손해배상금 총 5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엄청 큰 액수죠. 지금으로 따지면 1970년부터 연평균 상승률 5%만 해도 한 8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10%로 하면 조 단위가 나오는데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승소 판결이 나고 며칠 후에 1975년 5월 30일 청와대에서 제5차 수출진흥확대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소송에서 진 모방업체들이 참석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특허 손해배상금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토로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은 홀치기 제품에 특허권을 준 것은 잘못된 거다. 수출을 못하고 있지 않냐. 바로 잡아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바로 다음날 지금의 국정원이죠. 중앙정보부에서 KBS 기자로 사칭을 해서 신경식님에게 접근을 해서 남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감금을 하고 폭행 협박을 해서 특허권 포기, 소송 취하, 각서를 받아냅니다. 정치, 경제 문제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고 이제 위법한데 특허 때문에 그것도 법적 판결을 받은 특허권자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참히 질밟는 것이 이 당시에 가능했던 것이 놀랍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홀치기 발명 특허를 내준 특허청 공무원 4명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고 신경식님에게는 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워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시키려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를 하는데 그 당시 임대화 판사가 배정을 받았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거절했다고 해요. 도저히 양심상 할 수 없는 행위라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래서 다른 판사가 배정을 받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신경식님은 구속이 되고 공문서 위조죄를 뒤집어 쓰고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일로 임대화 판사는 법관 재임용에 탈락이 됩니다. 인사보복을 한 거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허권자를 처벌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은 특허권자를 납치, 폭행, 고문해서 특허권 포기, 소치하를 시키게 하고, 검찰은 특허권자한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명백히 국가가 잘못한 거죠. 평생 억울했던 신경식님은 2006년에 이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제기를 했지만 이때는 증거 부족으로 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신경식님은 2015년에 돌아가셨고, 아드님이 이제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서 2020년 두 번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증거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신청합니다. 국정원 내부 문서가 증거가 됐는데 그 당시 기록들이 다 있어요. 불법 수사, 인권침해, 폭행, 고문, 재산권 강탈, 국가가 저지른 행위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해 51년 만에 대통령과 중앙정보부, 상공부, 지금의 특허청,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직물 특수 염색 기법 발명, 일명 홀치기 발명자 신경식님의 특허권 관련 소치하를 강요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탈취한 사건이라고 진실규명을 결정합니다. 국가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라. 모방업체들도 대통령에게 청탁해서 공권력을 남용하도록 부추겨서 피해자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26개의 모방업체 중에는 지금의 대기업도 있는데 삼성물산, 코오롱, 지금은 섬유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미원 등이 있습니다. 공식 사과도 중요한데 이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보상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1970년 독재정권 시절에 무참히 특허권을 뺏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이 돼서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특허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였습니다.